안녕하세요. 공감 콘텐츠 하우맨입니다. 요즘 대학생들의 솔직한 투자감과 경제 감각을 알아보기 위해 다양한 전공과 국적의 대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질문이 공개되면 각자의 답변을 단체 채팅방에 전송하고 서로의 솔직한 답변을 보고 자유로운 토론을 펼치게 됩니다. 그럼 대학생 10인을 소개합니다. 과연 지금 대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하우맨이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일주일에 평균 몇 번 배달 음식을 주문하시나요? 최다 주문하신 광박님, 비용은 어느 정도 되나요? 일주일에 보통 15만 정도 쓰는 것 같아요. 저는 배달 음식이 되게 아깝다고 생각을 해서 뭔가 집까지 굳이 배달을 시켜서 먹진 않은 것 같거든요. 저는 요새 집에서 아예 요리 안 해서, 왜냐하면 집에서 요리하면 시간 너무 많이 낭비하는 것 같아서 배달시키고 나머지 시간 여자친구랑 아니면 친구하고 거의 다 시장에서 먹어요. 저는 돈도 돈인데 그 배달 음식 먹고 난 뒤에 치우는 게 너무 귀찮고 시간이 많이 들어서 안 시켜 먹는 거라 오히려 좀 배달 음식 일주일에 3-4번씩 시켜 먹는다 하면 언제 다 치우지? 부지런하다. 맞아요. 그 음식 쓰레기 버리는 거 진짜 너무너무 싫어해요. 특히 그 음식 쓰레기 봉투 다 못 채우면 집에 놔두면 냄새 나요. 그래서 진짜 집에서 요리하기 싫어요. 여러분이 한 달 중 취미 생활에 투자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취미 말하는 거? 취미가? 좋겠다. 50만 원? 혹시 어떤 취미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누구요? 그 광방님? 저의 취미는 그 스노보드나 여행하는 거 좋아해서 그래서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은 아니에요. 1년에 쓰는 총 비용을 그 월 평균으로 나누면 그냥 한 달 130만 정도 나온 거예요. 아니 근데 저도 스키를 타거든요. 근데 어떻게 월에 130이 나오는 건지. 저는 평균 2년 정도 한 번 그 스노보드, 그 보드나 신발 이런 거 새로 사서 사는 것만 200만 넘었어요. 그리고 시스콘 이런 거 따면은 그럼 옛날에 쓰던 건 중고로 팔고 그렇게 하시나요? 팔지는 않아요. 그냥 버려요. 아 그래요? 저 주세요. 버리는 거면은 가지고 싶으신 네. 저는 진짜 스노보드 진짜 자주 타는 편이에요. 이번에도 2달 동안 아마 반 정도 다 스키장에 있어서 그래서 보드도 많이 상해서 그냥 팔기도 힘든 것 같아요. 그럼 그 사관님은 50, 80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어떤 취미를 가지고 계신지? 저는 뭐 공연 보는 것도 좋아하고 화장품 사 모으는 그런 취미가 있어가지고 그런 걸 하다 보면 좀 돈이 많이 드는데 제가 집 밖에 안 나가는 편이라 취미에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도 사관님처럼 공연 보는 거 좋아하는데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가지고 달에 많아야 한두 번? 그것도 이제 가장 싼 좌석으로 저는 그거 생각해서 5에서 10 적었습니다. 저는 이제 취미가 헬스인데 운동을 좋아해서 뭐 이런저런 보충제랑 떨어지는 거 사면은 뭐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쓰는 것 같습니다. 3대 몇이세요? 500은 안 되고요. 한 460 정도 씁니다. 몇이세요? 저 몰라요.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생겼을 때 소비한 적 있는 홧김 비용의 최대 액수는 얼마였나요? 제모는 그래서 왜 이거를 하는? 이거를 스트레스 풀려고 그니까. 타코야키. 오. 스터디 카페. 스트레스 해소하려고 스터디 카페를 결제하신 거는 시험 기간 중에 스트레스가 받는 편인데 그래서 그때 스터디 카페를 갑자기 긁어요. 거기 가서 앉아 있으면 그래도 좀 죄책감이 좀 덜니까 그런 느낌으로.
타코야키는 왜 타코야키예요?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걸어가는데 평소에는 타코야키가 보여도 참았을 것 같은데 그날따라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과소비 해버렸습니다. 레이저 제모는 어떤 궁금해요. 제가 작년에 중간고사가 끝나고 중간 끝났으니까 지금 한번 시원하게 해야겠다. 홧김에 제가 1년권을 끊어가지고 저희 1년권 이게 한 번 한다고 되질 않더라고요. 혹시 60만 원 쓴 거 후회 안 하시나요? 저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굉장히 추천합니다. 지금 하셔야 여름 준비할 수 있어요. 연인의 생일 선물로 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요? 백 100일이라서 100만 원인 거예요? 아니 3,000원 타케야코인데 타코야키처럼 저는 저 자신한테는 돈을 별로 안 쓰는 편인데 주변 사람한테 좀 잘 쓰는 편이기도 하고 저도 100만 원이라고 적었다고 해서 남자친구의 매년 생일마다 막 100만 원씩 쓰는 건 아니고 만약에 남자친구가 진짜 필요한 게 있고 그게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대 제품이 나왔는데 그게 100만 원이다. 또 이 타이밍 지나면 못 살 것 같다 하면은 저는 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남자친구 입장에선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부담스러우면은 말하지 않을까요? 사기 전에.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받은 만큼 돌려줘야 되니까.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광방님 생각보다 적은 돈을 써가지고 그래요? 취미에는 130 쓰고 여자친구한테 100만 원 쓰는. 아, 그 취미 그거는 사실 해외 여행 이런 거 제 취미라서 비용은 다 제가 내서 그래서 놀이기구도 많이 나갈 수 있어요. 멋있다. 그래서 이거 배만 선물은 제가 지금 경제 상황에 최대 여자친구한테 이제 좋은 선물을 주고 싶으면 이 가격 정도 같아요. 혹시 남자친구는 안 구하세요? 아니 근데 100일이면은 사실 별로 알아간 지 얼마 안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10 이상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케이크 하나 정도 해줘도 솔직히 많이 해줬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날짜랑 상관없이 마음의 크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닌가. 그럼 남자친구가 고작 케이크 하나만 줘도 괜찮아요? K이 마음을 얼마나 대변했는가에 따라서. 아, 사실 저도 마음이 더 중요하고 현실적으로 본인이 부담하기에 괜찮은 선에서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연인과의 데이트 통장 찬성인가요? 반대인가요? 오 대 5네요. 그러니까 혹시 왜 무조건 반대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 이걸 최근에도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정이 없는 부분도 있었고 각자만의 벌이나 사정들이 다를 수밖에 없고 이거를 모았을 때 그 금액의 한도가 정해지는 게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그때그때 하고 싶은 거 다르고 가고 싶은 거 다르고 먹고 싶은 게 다르잖아요. 우리의 데이트나 일상을 그 금액 내에서 보내자고 단절돼 버리는 게 좋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광방님은 왜 찬성? 아니 자기가 다 낸다고 하셔가지고. 사실 저희는 이번 달 4월부터 통장 만들었어요. 저는 70만 내고 여자친구는 30만 정도 내요. 계획 있게 돈 쓰고 싶고 돈 모으고 싶어서 이렇게 데이터 통장 만들었어요. 저는 찬성하는 이유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남은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투자를 먼저 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월에 얼마가 나오는지 계산이 안 되는 게 저는 좀 불안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한도를 맞춘다는 개념으로 데이트 통장을 만드는 거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연인에게 돈을 빌려준다면 최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영혼이 혹시 네. 영혼분들 진짜 상대방이 사랑해요? 사랑하니까 안 빌려주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뜻이죠? 사랑하니까 안 빌려준다. 돈 때문에 갚을 관계가 생기고 어쨌든 막 못 갚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 사람이 정말 좋은데 갑자기 내 돈 떼먹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은 또 밉고 하니까 그냥
돈이 없어서 돈 좀 달라 그러면 줄 것 같은데 약간 빌려 달라 이러면 안 빌려줄 것 같아요. 안 빌려주면 헤어진다고 세게 나가면 어떡해요? 헤어져야죠. 뭐. 오, 결혼까지 생각하는 여자인데도. 예, 돈 때문에. 그럼요. 돈 중요한데. 저도 동의합니다. 다시 돌려받을 게 확실하면은 뭐 다 빌려줄 수 있죠. 아니면 저는 돈을 빌려주는 상황이 생기면은 뭐 담보를 조금이라도 받아야 제가 안심이 될 것 같아요. 신기하다. 왜냐면은 터키에서는 약간 연애를 할 때 진지하게 생각하고 결혼까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랑 연애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 빌려주던가 아니면 그냥 줘던가 이제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광방님은 1,000만 원을 못 받으면은 어떻게 하실 건지. 다른 사람은 진짜 좀 고민할 수 있는데 근데 여자친구한테는 못 돌려줘도 그냥 빌려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용돈, 알바비 포함 한 달에 본인에게 들어오는 돈 중 투자와 소비의 비율은 이 대 8은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비가 완전히 다 쓰는 소비가 아니라 언제 쓸지 모르니까 계속 가지고 있고 혹시 모를 돈이 쓸 수도 있으니까 근데 투자에 그걸 다 몰빵해 버리면은 그건 좀 리스크가 좀 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방님은 삼투자 어디로 하고 있어요? 대부분 다 주식 아니면 금 혹시 그럼 얼마나 가지고 있어요? 몇백만 정도. 600만 돈이요? 돈? 만 돈? 네. 돈이요? 600만 아니요. 600만 원. 600만 원? 투자를 7점 이상 하신 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투자할 돈을 먼저 빼고 소비를 하시는지 남은 돈으로 투자를 했는데 그게 어쩌다 보니까 7의 비중이 나온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저는 뭐 주식이든 적금이든 다 넣어두고 남은 돈에서 소비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다들 투자는 주식이 대표적이겠지만 나는 이런 투자도 하고 있다라는 분 계신가요? 저는 외환 투자하고 있는데요. 뭐 엔이나 달러, 유로 이 세 가지 위주로 사고 팔고 하면서 처음에는 좀 목돈을 굴리려고 했었는데 이게 수익보다 수수료가 더 많이 나와서 지금은 그냥 저도 주식 위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투자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순간, 손실 확정 순간, 대기회 놓친 순간, 무엇이 더 아픈가요? 저는 손실 확정 순간이 더 어렵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오르는 거는 물론 안타깝고 아쉽기도 한데 이걸 내가 어떻게 맞춰 약간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냥 다음에 오면 잘 하자 이런 심리가 있는데 손실 확정 순간은 이게 무조건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틀렸다는 걸. 틀렸다는 거 더불어서 다른 사람들은 또 돈 벌고 있는데 그런 생각까지 동시에 드니까 손실 확정 순간이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저도 둘 다 겪어봤는데 기회를 놓치면 계속 생각이 나서 더 아픈 것 같아요. 저도 저 친한 동생이 완전 떡상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남는 돈을 조금 넣었어요. 동생한테는 말 안 하고 뭔가 또 떨어질 것 같은데 해서 빠르게 털었어요. 약간의 수익을 보고. 근데 그 주식이 대박이 나가지고 그 동생은 아직도 묵히고 있는데 저한테 항상 자랑을 해요. 형 우리 이거 잘 샀어. 지금 거의 100, 200까지 올라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10% 이득을 봤는데 배가 많이 아픕니다. 그래도 수익을 봐서 좋긴 합니다. 벤처 캐피탈에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막 추천을 하더라고요. 한 100만 원 정도를 샀는데 다음날 깨보니까 거의 하한가를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한 30만 원 정도가 사라진 상태에서 그렇게 계속 물을 타다가 거의 지옥 같은 일주일을 보내고 결국은 수익을 어느 정도 보고 나오긴 했는데 다시는 안 할 것 같아요. 그 이후부터 네. 다른 지인의 말을 믿고 투자하신 적이 있으세요? 아빠 말 듣고 한 번 더 했다가 그것도 지금 망해가지고 아빠가 아직까지도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10년 뒤에 바꿀 수 있는 100만 원 가치의 물건을 받는다면
미국 달러 대 금 대 비트코인 대 서울 아파트의 지분. 서울의 문 한 짝도 괜찮으신가요? 그 문 한 짝이 이제 집 정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집값이 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까지의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평균 추세가 달러나 금 상승률보다 더 높다고 저는 알고 있어서 그래서 서울 아파트 지분으로 적었고 이게 상승폭이 정책상으로 아무리 억누르려고 한다고 해서 막아질 것인가?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좀 회의적으로 보는 입장이라서 특히 이게 서울 그 핵심 지역에 있는 아파트라면 저 망설이지 않고 고를 것 같아요. 그럼 금 선택하신 분들은 어떤 생각으로 금을 고르셨는지? 튀르키예에서는 대부분 거의 90% 정도 사람들이 금으로 투자를 하거든요. 금이 다른 것들보다 좀 더 안전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금이 좀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트도 안전 자산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현금의 해칭 수단으로 많이 활용이 되기도 하고 애초에 수량 자체도 한정돼 있는 성격도 비슷하고 그럼 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고 금도 괜찮은데 금 자체가 뭔가 경제 활동을 하진 않잖아요. 금으로 받을 수 있는 배당이라던가 그런 다른 부가적인 수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그럼 비트코인은 어떤 경제 활동을 한다고 생각하셔서 그런 건지. 현물이 아니라 비트 ETF를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배당금 같은 게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서의 부가 수익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의 하우매니는 여기까지입니다. 토크에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전 솔직히 그렇게 딥한 내용은 잘 모르거든요. 투자를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공부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너무 한 가지에만 몰두하지 말고 나도 한번 여러 가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대들이 투자를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저는 그 나름에서 더 투자를 하기도 하고 뭔가 미래를 생각하는데 제가 앞으로의 수익이 늘어난다면 투자의 비율을 더 늘릴 것 같긴 합니다. 비트코인은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어서 그거를 좀 더 이제 열심히 잘 배워야겠다. 물론 판단은 제가 하긴 했지만 저도 많이 물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역시 다른 사람 이야기 듣고 구매를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